네, 중국 우한에서 2차 전세기로 입국을 해서 아산에 머물고 있는 교민 334명이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1, 2차 전세기로 들어왔던 교민 700명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네, 관련 내용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82세 남성으로 서울대 병원에 격리가 된 것을 일단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퇴소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차 어제 퇴소하셨고요. 오늘 예. 2차로 교민들이 퇴소를 하시는데 네. 다행히 두 분 이외에는 모든 분들이 다 확진 검사에 음성이 나오셨고 예, 예. 2주간 힘든 격리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각자 생활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 감염의 위험이나 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부가 퇴소한 교민들에게 계속해서 추적 조사는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를 걸어서 계속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좀 조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2주간의 충분한 잠복기 동안 발생을 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2번 정도 확인 전화를 해주실 거고 네. 혹시라도 그 후에 2주 후에 잠복기 후에도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보건교육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예, 예. 혹시라도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발열이나 또 소화기 계통의 설사나 구토도 일부 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또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합동지원단 111명도 이제 오늘과 내일을 거쳐 퇴소를 하게 되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리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같이 생활을 하셨지만 그 감염 발생자가 없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전염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보건교육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으면 또 치료받거나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우한 교민들이 14일간 이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다가 퇴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4일 동안 있었던 게 그 잠복기가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 14일 기준이 유지가 계속해서 되는데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2주간이 이제 평균적인 거죠. 네. 빠른 분은 하루 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3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발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서 24일까지도 있다. 네. 그래서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평균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상황도 좀 일단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지금 닷새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오늘 일단 한 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글쎄요,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좀 희망적인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중국 후베이성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중국과 일본의 아주 중간에 있는 지점이고 네. 경제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교류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화케라든지 많은 교류가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내가 너무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느슨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도 조금 덜 하시는 것 같고. 예, 예. 하지만 중국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국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역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개인위생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잘 방역을 해야지만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네. 다니고 방역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일단은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중국 후베이는 너무나 한 달 이상을 거의 방치를 했다가 환자가 예. 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됐고 또 의료 시스템 체계가 국내보다 훨씬 열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메르스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이 쌓았고 예.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이 어떤 개인 위생에 대해서 많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방역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크루즈에 의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심각해진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발생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걱정이 사실은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환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검사에 조금 부정확이 있나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가 전수조사, 그러니까 지금 폐렴 환자들 병원 입원한 폐렴 환자들 전부 검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어떤 뭐 경각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잘 갖춰져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일단 네. 뭐 우리의 대응도 좀 좋았던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네, 있겠네요. 안심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우한이나 이런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정점을 지났다고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후베이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 주변의 중국 지역들은 이제 확진자 수는 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거기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역 체계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네, 조금 그렇게 좀 한 3, 4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안정화되려면. 물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메르스도 거의 8월이 돼서 종식이 됐었거든요. 예. 네, 그걸 고려한다면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가격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격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만일에 집에 거주하더라도 방을 따로 쓰고 네. 가능하면 화장실도 따로 쓰시고 가족과도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식사도 예. 물론 따로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거의 수감생활 비슷하게 독립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2주간을 견디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네. 때문에 그렇죠.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자가의 격리 생활을 잘 해주셔야 타인에 대한 감염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번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증상이 조금 있을 때 마스크를 계속 쓰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명도 전염을 안 시켰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수칙 같지만 타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고 만일에 감염이 되시는 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은 그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즉 자가격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면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할 시기에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더 접촉자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방역하는 데서도 좀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많이들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증상이 생긴 날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예. 뭐 설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강제성이 띄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조금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완치 환자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현재까지 일단 9명이 완치가 됐고, 이제 오늘 이제 확진자가 1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20명이 이제 치료 중일 텐데, 일단 뭐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뭐 치료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치료 받으신 분들도 대부분 초기에 진단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는 훨씬 중증도가 낮고요. 네. 다행히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계통이지만 중증도가 매우 낮습니다. 어. 그리고 국내 의료 체계가 원체 잘 되어 있어서 예, 예. 지금 다 퇴원하신 분들을 보시면 60대 고령자도 퇴원하셨고
50대 분들도 다 퇴원을 하고 계시는 걸 봐서는 그렇죠.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퇴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산소 치료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아주 중증이라 산소 치료를 하신 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폐렴이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중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환자분들은 모두 다 잘 치료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발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만 잘 방역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사망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분이 굉장한 기저질환이 중증이고 그러시다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오늘 아까 속보에 의하면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퇴원하는 상황도 있고 때문에 좀 이제 한시름 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내는 안정화돼 있지만 항상 우리는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 말은 중국의 사태나 일본, 동남아시아 사태가 좋아져야지만 국내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개학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올 거고 또 학생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에서 전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에서 아직은 그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헌혈을 꺼리는 사람도 좀 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 좀 이런 막연한 우려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코로나19는 바이러스라 호흡기 감염입니다. 예, 예. 일부에서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국내에서는 없었고요. 하지만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헌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헌혈은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혈액을 통해서 감염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료기기나 장비 아니면 뭐 주사 바늘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로서 어떤 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피를 통해서 되지 않으니까 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첫 이제 진료 지침이라고 하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게 경증 환자 질환이 많다. 예. 이 신종 코로나19는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서는 일반적인 대종요법으로 치료를 해도 충분하다. 네. 일부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 HIV 환자한테 쓰는 칼레트라 같은 것을 써보면 효과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증과 약간의 폐렴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치료 방침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에 잠깐 아까 나왔는데 오늘 퇴소자들이 약 334명 정도 퇴소를 했는데 이제 이 아산에 있고 또 진천에 있는 이 시설들이 퇴소자가 2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공간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네. 거고 그 사람들은 좀 우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혹시나 네. 그래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들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우선은 방역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소독을 예. 철저히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폐쇄한 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는 수시간 이상을 살 수가 없고요. 이런 딱딱한 물체에 묻어 있는 경우는 최장으로는 4일에서 5일, 9일까지 묻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방역을 하기 전에 그거는 문제겠죠. 충분히 방역을 깨끗이 이제 소독이 되실 거고 또 이틀간 폐쇄해서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소독제라든지 그런 예. 냄새도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뭐 안혜경 앵커의 좀 질문에 좀 덧붙이자면 네. 이제 확진자가 좀 발생했다는 장소로 이제 우리가 좀 가기가 이제 꺼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제 공기 중 감염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묻어있던 물체를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감염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다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더 좀 깨끗하다라고 네, 할 그래서 수도 다른 있을 균도 수도 다 있겠네요. 제거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좀 저희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좀 이 자가격리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그럼 자가격리 지침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인지 생활 수칙을 좀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수칙이요? 네. 아, 네네. 우선은 자가격리 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타인과 접촉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예. 그리고 개인이 사용을 할 식기라든지 그런 건 혼자 1인식으로 해야 될 거고 예. 가능하면 식사도 단독으로 도시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다시 오염되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될 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좀 확진자가 많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의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뭐 저도 방송이라든지 이제 그런 예.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본이 사실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 문제보다는 지금 사실은 그 크루즈에서 네. 발생을 하는 문제가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 택시 기사분도 그렇고 지금 일본 열도가 극과 극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크루즈가 정박한 데서 이제 내려서 잠깐 외출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도중에 감염이 되신 것 같고 네. 그분들이 잘 경로가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사회로 전파가 된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크루즈를 조금 더 철저하게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그분들을 다 하선을 시켜서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일본 정부에서 조금 생각을 좀 아니하게 한 게 아닐까.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 사실 크루즈 내에 있는 이 지금 승선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각국에서 다 각국 나라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오염균에서 계속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예, 환자는 계속 발생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좀 급선무돼야 될 게 일단은 뭐 하선을 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건가요? 격리하고 그다음에 진단이 되신 분은 치료시설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뭐 기존에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이런 조치들이 취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총 3,700여 명 정도가 원래 크루즈선에 네. 있다가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한 3,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선하는 작업을 19일부터 빠르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당장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방침이긴 네. 하겠지만 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하루에 지금 뭐 발생자 수가 100명, 200명씩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 숫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 일본 정부의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기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총 14명 14명, 네. 맞죠? 네, 네. 14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어서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이송을 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본에서 일본 국적이나 일본에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예. 지금 일본에서 그러한 생각이 지금 당장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중국에 계신 우베이성에 있던 교민들을 국내에 데리고 왔듯이 예. 일본에 지금 크루즈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우리나라로 오셔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어떨까 그게 훨씬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그런 식의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일본을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당연히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망자가 일단 뭐 100명 이상씩 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100명 이상씩 발생을 했고 확진자도 뭐 계속해서 1000명 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황은 좀 그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후베이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 중국 이외의 지역 베이징 같은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면 폐렴 환자들도 대부분 다 치료가 되고 뭐 경증으로 이미 진단을 해주고 계신데 후베이성은 발생자가 뭐 하루에도 10,000명, 15,000명도 나오시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중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보고에 의하면 뭐 한 6만 5천 정도로 돼 있지만 2배, 3배 정도 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거기 진단자는 대부분 폐렴이나 중증 환자만 진단이 된 거고 이 코로나19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진단이나 검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확진자 수는 전 인구의 1% 정도까지 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우 많을 텐데 그 환자들이 어느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수가 줄어들어야 시기가 와야 되는데 예, 그 예. 시기가 지금 앞으로도 한 3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날씨가 조금 시간이 따뜻해지고, 필요하다. 네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환자 범위를 이제 중국에서 좀 넓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수치에 대한 좀 의구심을 또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우선은 너무나 많은 이제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예. 검사 자체를 아예 못하셨죠. 못하는 네. 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의료진들이 보니까 이런 CT 영상 이미지라든지 이런 혈액 검사, 이런 임상 양상이 보이는 환자들은 코로나19 환자구나 이제 판단이 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임상 증상에 의해서 폐렴을 분류하다 보니까 수가 많이 는 거고 지금 사실은 이 검사 시약 자체도 굉장히 민감도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 30에서 50%.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 증상으로 분류한 환자들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다 포함을 한다면은 그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태영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치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의문 또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통계 기준을 변경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초반에 너무 많은 환자를 늘어나는 거를 참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수 있을 예, 것 예.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렇게 축소를 하는 거는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증상을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방역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각국에서 우리도 이런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한 폐렴이구나 증상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료학적인 면으로는 이 확진을 늘린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제 코로나19 발생국 이력을 이제 정보를 네.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위를 이제 대만과 말레이시아 방문 이력까지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사실상 어떤 좀 사례 정의를 확대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외부로 나가신 특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중국 분들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태국, 일본, 대만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주시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환자를 봤을 때 환자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미리 한번 검역해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여행 이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렇죠. 상태를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네, 네. 거죠. 예. 또 오늘 어쨌든 이렇게 퇴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분들 오늘 격리 해제되고 퇴소한 인원만 총 334명 그리고 어제까지 하면 한 700명 네. 정도가 될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추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잠복기 2주를 다 지나셨고 예. 퇴소 전에 음성을 확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발생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 하지만 2번 정도 전화를 하실 거고 또 개중에 혹시라도 늦게라도 발병을 하시더라도 이미 충분히 보건교육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생기시면 자진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좀 생활 수칙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강 수칙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한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일부에서는 감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분한테는 우리가 바이러스 폐렴은 박테리아 폐렴이
병합이 되면서 예, 예.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은 당분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은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예,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건강하신 분이나 연령이 높으신 분이나 항상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30초 이상 씻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다중시설이나 사람을 만날 때는 특히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굳이 마스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잘 지켜주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면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하시고 스트레스 예, 예. 받지 마시고 잘 드시고 네, 그런 점이 사실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많이 보지만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폐렴이 걸려도 금방 좋아지시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유지하시고 충분히 좀 저희가 면역 길러주는 그 생활 수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면역을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네.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